여기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래플다운 씨 광배근보다는 대원근 쪽에 더 많이 자극이 와서 왜 그런지 궁금하다. 광배근 운동을 하는 분들이요. 대원근 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기 주변부만 운동을 시키고 네. 광배근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광배근 운동은 없습니다. 광배근 운동은 여기 주변부가 되면 여기서 같이 돼야 됩니다. 하부도요? 그렇죠. 광배근이 윗엉덩이 사이에 보면은 네네. 엉덩이 힘 꽉 줘봐. 엉덩이 딱 힘주면 여기 힘 들어오는 데 있어요. 주먹을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양쪽 궁뎅이 볼 사이에 딱 들어가지 않는 위치. 여기 무슨 뼈가 있냐? 이름하여 천골? 네. 그 천골에서 흉추랑 등뼈죠. 등 뒤에 척추뼈, 요추 허리 뒤에 척추뼈, 네. 요걸 연결하는 흉요근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흉요근막에서 광배근이 파생된다. 근데 이 흉요근막이 엉덩이 천골부터 시작해서 요추 흉추를 다 거치고 골반의 뒤쪽 라인을 다 타다 보니까 광배근은 이 밑선 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밑선 라인에서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서 늑골하고 견갑의 제일 밑쪽 부분 여기를 한번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걸려요. 중간에 여기 걸려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힘을 쓰려고 할 때 네. 이렇게 멀리서 쓰려면 쉽지 않아요.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길이가 긴 근육이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뻗었을 때 팔을 당겨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네. 중간에 브릿지를 하나 걸어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광배, 뭐 하부다, 상부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겨드랑이 주변부만 쓰는 광배근의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좀 혼동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오른손을 수축을 시킨다고 칠게요. 딱 수축을 했어. 네. 근데 원래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광배근의 기능 구조는 팔이 이렇게 옆면에다가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약간 앞쪽보다는 네. 살짝 이 바지 봉제선 라인에다 딱 갖다 붙는다는 생각으로 네. 붙이면 딱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내린다고 합시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주먹 하나를 집어넣고 팔 내려봐. 못 내리죠? 못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팔을 들었다가 팔을 내려서 팔이 이 옆면에 붙어야 되는데 못 내리니까 허리를 구부립니다. 허리가 깨졌죠. 그렇죠. 이렇게 구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광배근의 이제 전체적인 수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광배근을 실제로 못 쓰고 있는 거고요. 요방형근이나 이런 허리 근육을 써서 몸에 치굴곡을 만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흑화한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배근 하부까지 수축이 잘 됐다고 생각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 보여드리면 앉아볼게요. 가장 길이가 긴 지점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지점으로 그러니까 먼 쪽을 척추 중심 쪽으로 당겨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광배근의 역할은 쉽게 생각하면 팔이 옆으로 벌어진다고 하거나 팔이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 팔을 아까 제가 말했던 봉제선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를 할 때도 도수근력 검사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손으로 근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배근의 기능 검사는 광배근이 하는 해부학적 액션들 어깨를 내전, 손등이 보이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한 붙입니다. 즉 신전도 된 거고요 내전도 된 거고요 팔을 붙인 거고 다 붙인 거고요 그냥 뭐 신전 내전 따지지 말고 팔을 최대한 갖다 붙인 거야. 붙여서 주먹을 쥐고 엉덩이 뒤쪽에서 한 상태에서 제가 잡고 당깁니다. 그럼 셋 하면 당겨 버텨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버텨줘야 됩니다. 광배근에 힘이 잘 들어가나 이걸 테스트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셋 하면 당겨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버텨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만약에 광배근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광배근이 문제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광배근을 망가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치기만 해볼 거야. 자, 셋 하면 당겨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못 버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이쪽 신경선을 그러니까 할선을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그냥 해놓고 다시 힘. 셋 하면 당겨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땡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척추를 굴곡시킬게요. 유튜브에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꺾으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꺾을게요. 꺾었죠? 자, 팔 꽉 붙이고 셋 하면 땡겨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못 버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래플다운을 수축시켜봐요. 꽉 수축시켰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척추를 몸통을 돌려볼게요.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로우 어깨 눌러서 수축 꽉 시키고 아니 어깨만 누르고 자 어깨 누르고 꽉 팔 앞으로 갔다가 수축시켜 볼게요. 수축시킨 상태에서 이번에는 척추까지 비틀 거예요. 이렇게 수축시키라고 하잖아요. 자 또 한번 당겨볼게요.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은 척추를 밴딩 시켜라,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 뭐 허리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쳐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그 다음에 랩풀다운 해봐. 랩풀다운을 해서 꽉꽉 눌러. 팔 꽉 붙여. 이렇게 눌러야 광배근이 최대 수축이 된다. 네네. 그래서 흉추를 약간 가슴을 쳐 들어서 세우라는 얘기가 있거든. 역시 똑같이 했다면 땡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못 버텨요. 그러면은 요거랑 반대로 힘이 잘 들어가게 하고 나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흉추를 일부러 가슴을 쳐 들어 세우지 말고 그냥 원래의 만곡 상태에서 그대로 팔 들었다가 랩풀다운 그대로 해봐요. 꽉 누르고 했다면 땡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힘 잘 걸리죠? 그럼 이 상태가 사실 광배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광배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광배근이 수축해서 중량을 얘가 짊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짧아진 포지션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당기면 광배근의 근력은 점점 더 증가돼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잡아뜯으면은 따라오겠죠. 근데 한 손 대 한 손이다 지금 황보랑 저랑 몸무게가 20kg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잡아당기면 황보의 근력은 절대 정상적이라면은 광배근이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자, 꽉 누르고 꽉 눌렀어요. 가슴 치켜 들어볼게요. 가슴 치켜 들고 세타면 떼기 볼게요. 하나, 둘, 셋. 절대 못 버팁니다. 광배근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흉추 포지션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은 척추를 돌리거나 뭐 척추를 밴딩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 힘 못 써요. 근데 자꾸 유튜브에 보면 뭐 가슴을 들고 해라, 뭐 로테이션을 시켜야 뭐 광배근이 최대 수축이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느낌적인 운동입니다. 느낌적인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척추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척추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곡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만곡이라는 게 요추는 살짝 들어가 있고요. 흉추는 다시 부드럽게 약간 S자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추는 다시 S자로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모양은 이런 포지션에서 이렇게 돼 있고 흉추는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요추는 이렇게 돼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앉으면 좌골이라고 항문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골반의 뼈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앉게 돼요. 거기에 앉았을 때 골반이 정상적인 포지션, 각도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방경사인 사람은 약간 남자 같은 경우는 있는 데가 달 거고요. 여성분들은 생식기 있는 데가 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로 약간 후방경사가 되거나 플래팅이 되면은 약간 꼬리뼈가 약간 닿는 느낌? 여기서 설마 이렇게 뒤에 등받이도 없이 앉는데 아까 말했던 천골이 닿는 건 진짜 끔찍한 거고 꼬리뼈 정도가 닿는다? 그래서 항상 내가 딱 앉았을 때 항문 주변에 있는 그 뼈다구가 느껴지는 정도로 꽉 눌러 앉아야 됩니다. 눌러 앉은 상태에서 자, 요추를 제대로 포지션을 취하고 앞에 공기를 마셔서 벽을 쌓아주거나 아니면 공기를 다 뱉어서 늑골을 잠궈주거나. 근데 랩풀다운의 포지션은 제 생각에는 팔이 올라갈 때는 공기를 마셔주면서 올라가고요. 왜냐면 공기를 마시면 늑골이 확장되고 견갑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수축할 때는 공기를 뱉어서 늑골을 잠궈주고 팔도 같이 이렇게 견갑이 붙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쪼야 되고 절대 가슴이 꽉 들리지 않게. 그럼 가슴이 들리는 거 왜 들리냐면 얘가 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왜 랩풀다운 자세가 자꾸 변하냐면 풀업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절대 풀업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랩풀다운이랑 풀업이랑은 완전 구조가 달라요. 풀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을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내가 잡은 바람 수직선상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쉬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올리기가 생 근력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휘저어서 탄성을 써서 올리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바디빌딩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치면 팔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일은 사실 풀업이라고는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팔이 앞쪽으로 약간 간 상태에서 밑으로 눌러서 내려가는 친업이라는 동작을 많이 씁니다. 그때 이제 가슴을 바에 단다는 느낌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치닝은 턱을 거는 겁니다. 턱을 걸을 때는 얘가 뒤로 가면 걸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팔이 앞쪽에서 쪽으로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구조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광배가 수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이 포지션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포지션이 깨지면 광배근이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광배근이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자꾸 척추를 옆으로 꺾는다거나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하는 자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등 상부,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힘을 쓰게 되고 제대로 된 광배 운동은 안 되죠. 그래서 광배 운동은 되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되게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그 광배 운동할 때 그럼 또 다른 실수하는 게 있나요? 결국은 얘는 팔에 걸려 있는 근육입니다. 팔을 움직이면 견갑골 쇄골이 알아서 같이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게 움직이는데 이상이 있는 사람은 견갑 리듬이 안 맞는 거니까 안 좋습니다. 근데 정상적이라면 팔이 움직이면 견갑 쇄골은 같이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광배근의 움직임은 사실 팔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견갑을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많이 무거울 때. 자,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 광배근의 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골반 옆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찌그러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척추를 지킨 상태에서 팔을 여기다가 최대한 밑으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쉬운 동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게가 무거워지면 땡기다가 이쯤에서 멈춰. 한다고요. 못 당기는군요. 누구나 다 알아요. 가볍게 당기면 이 밑으로 누가 못 붙이겠어. 그렇죠? 근데 무거운 무게를 당기면 당기다가 처음에는 이게 될지 몰라도 한 3개, 4개쯤 당기면 못 당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견갑이 밑으로 내려가서 대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자, 견갑을 밑으로 내리는데 흉추를 까면서 그렇지. 이렇게 드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지키면서 견갑만 누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있고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킨 상태 견갑을 누르고 그대로 팔이 내려오는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팔이 이렇게 자꾸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뒤로. 왜 그러냐면 넓게 잡으라고 해서 그렇거든. 왜 넓게 잡으라고 하냐면 넓게 잡으면 EMG가 잘 나와요. EMG가 뭐냐면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넓게 잡으면 광배근의 활성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EMG가 잘 나오는 거랑 근육이 발달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요? 왜냐하면 EMG는 어차피 내가 근력을 얼마큼 발생시킬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근신경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 걸 얼마큼 동원할 수 있냐의 문제고, 근육의 발달은요 동원된 근섬유가 길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자, 넓게 잡고 움직인다고 치면 아마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네요. 혹은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다시 광배근 테스트 해볼게요. 셋 하면 땡겨볼게요. 하나, 둘, 셋. 와. 광배근은 아예 힘 안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광배근은 아예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될 게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넓게 잡지 말고 오히려 진짜 뭐 리버스 그립 하는 것처럼 좁게 잡아서 팔이 그 시장에서 간혹 보면 약간 밑으로 내렸다가 좁게. 이렇게까지 누르시는 분들 제발 이것만 하지 말고 그 마지막 가만. 그냥 이렇게 해서 밑으로 최대한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너무 넓지 않게. 네, 그게 팁이고 그 궤도를 보면은 궤도가 풀 다운이기도 하지만 약간 로우처럼도 움직여요. 사람들이 로우가 좋냐 풀 다운이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로우도 좋긴 한데 가동성이 제한이 되고요. 풀 다운도 좋긴 한데 가동성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풀 다운과 로우를 약간 합친 것 같은 동작. 그러니까 팔이 앞으로 약간 나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당겨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약간 하이로우처럼. 네, 하이로우 멋이. 그래서 뭐 케이블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요 원암으로 하면 아까 그 안 좋은 자세로 많이 가긴 해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약간 위로 가죠. 그대로 당기는 겁니다. 광배근이 당겼다가 광배근이 밑에서부터 쭉 늘어나는 포지션으로 정거근의 도움을 얻어서 당겼다가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당겼다가 이미 승모에서 잡고 있거든요. 네. 등 상부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떠서 그리고 또 이렇게 당겨요. 많이 이렇게 봤어요. 가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중심축을 유지하고 랩풀다운 시 흉추 가동성을 중요시하는데 우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팔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아까 팔이 움직이면 쇄골, 견갑골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랩풀다운의 동작은요. 팔, 견갑골, 쇄골이 다 밑으로 다 떨어져야 되는 동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팔이 이렇게 올 때 견갑을 누가 움직여주냐면 능형근이 움직여주거든요. 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 팔에 따라서 견갑을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면서 같이 회전시켜줘서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네. 근데 이거는 승모근의 움직임 같은 게 아니에요. 팔이 몸통 옆에 붙는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 지나친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광배는요.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잘 지키고 쭉 그대로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자, 옆으로 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 네네. 만약에 여기서 꽉 찍어봐요. 꽉 찍어봐요. 더 꽉. 승모를?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흉추가 밀렸거든요. 네네. 옆으로 밀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못 버팁니다. 광배 힘이 잘 안 걸려요. 흉추의 가동성이라는 걸 흉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견갑이 그냥 부드럽게 들어오게끔 만드는 개념이고 그 랩풀다운 시 고개를 약간 들고 시선을 위쪽을 보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고개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크게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고개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되지. 자, 랩풀다운을 할게요. 자, 일단 가슴 잡고 턱
잡고 자, 꽉 누르고 셋 하면 땡겨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걸리죠? 네. 고개 쳐들어 볼게요. 자, 셋 하면 땡겨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절대 못 버텨. 그럼 숙이고 고개 또 한번 숙여볼게요. 해보세요. 고개 숙이고 더 숙여. 고개 팍 숙여야지. 자, 셋 하면 땡겨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못 버텨요. 왜 그러냐면 경추도 척추죠. 그렇죠. 경추를 숙이거나 경추를 들면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그냥 단순한 개념이에요. 자, 나 보고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밀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저쪽 쳐다봐봐. 하나, 둘, 셋. 반대로. 자, 이번에 내가 이렇게 밀 거야. 하나, 둘, 셋. 버티지? 고개 쳐들고. 하나, 둘, 셋. 다시 이제는 고개를 제대로 하고 위를 쳐다봐. 눈만 위로. 하나, 둘, 셋. 아이씨.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어떤 걸 보여주셨는지. 눈의 비전적인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비전이 얼마큼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죠. 눈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고유수용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걸 거울로 주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면 안 보고 몸의 사슬에만 연결해서 내 척추 정형 느낌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혹시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운동하면 내가 진짜 다치기 쉽죠. 운동 효과도 떨어지죠.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랩풀다운 벤치프레스 운동할 때 체스트 업을 하라고 하는데 허리가 안 들어가고 흉추만 위로 올리고 싶은데 영 감이 안 온다. 그거는 복부를 본인이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래요. 복부. 복부를 컨트롤을 못하니까 같이 들리는 거거든요. 코어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흉추 가동성 운동을 사실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코어를 먼저 잡으셔야겠네요. 국민체조 하세요. 자,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딴 따단 따단 딴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시작 딴딴딴딴 따단 따 그냥 로테이션 운동 시켜주면 돼요. 목 운동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꺾었다가 반대쪽으로 꺾었다가 한번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그렇죠? 허리도 뭐 다리 지지하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반대로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신전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운동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아니 그건 나중에. 많이 안 풀어주시네요 오늘. 힘드니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면 복근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보디빌딩 목적이 아닌 단순 코어와 복근의 힘 강화 측면에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소리입니다. 운동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쿼트 자세. 자, 스쿼트 내려가고. 미안해.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코어에 힘을 쓰냐 못 쓰냐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어라고 하는 건 스쿼트를 한다고 코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스쿼트를 한다고 데드리프트를 하고 코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코어를 쓸 수 있어야만 코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의 개념부터 코어를 쓰고 들어가야 스쿼트가 코어를 쓰는 스쿼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리웨이트는 코어를 쓰는 운동이라서 코어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되고 머신웨이트는 코어를 안 쓰니까 머신웨이트를 하면 코어를 같이 해야 된다. 들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표현이고요. 코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머신을 하든 프리를 하든 코어를 쓰고요. 코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머신이라든 프리하든 코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복근의 발달, 체형적인 발달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코어를 쓰기 위해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했을 때 쓸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코어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아무리 백날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해봐야 코어를 쓰지 못합니다.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코어 강화를 위한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따로 해줘야죠. 아주 쉬운 코어 운동은 회전 걸기. 자, 이 상태에서 발 꽉 누르고 발 꽉 눌러. 발 꽉 쥐면 발바닥까지 뒤꿈치까지 꽉 눌러봐.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엉덩이 사이에 주먹 딱 집어넣으면 걸려야 된다고. 뒤로 돌아서 발 쥐면 꽉 밟아 눌러.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대퇴부의 윗부분에도 힘이 딱 들어와 있어요. 딱 들어와 있어. 네. 손 이렇게. 그리고 쥐면 꽉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릴게. 나한테 와. 더 터치. 더 돌고 지면 꽉 누르고 발이 벗어나면 안 돼요. 발이. 자, 돌려. 짠짠짠. 반대편. 쉽지 않네. 쉬운 거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쉽지 않는다고 어떻게? 동작은 쉽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자, 돌려. 발 꽉 누르고.
돌려. 얘로 안 도네 잘. 다리를 꽉 누르는 게 중요하군요. 이렇게. 이게 무슨 코 운동이야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척추가 앞으로도 굽고 신전도 하고 로테이션도 한단 말이에요. 네. 3D 운동을 한다고. 근데 우린 맨날 이것만 하지 로테이션 잘 안 하거든. 아. 그 로테이션을 시키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코어가 서로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안정화를. 그게 코 운동이에요. 주먹 쥐고 셋 하면 넓게 버틸게. 하나, 둘, 셋. 오케이. 반대편. 하나, 둘, 셋. 이거 못 버텨. 스쿼트 반만 내려가 볼게. 반만. 자, 어느 쪽이 못 버틸까 이제? 방 어떤 걸 체크하신 건가요? 어깨 관절 코어 검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셋 하면 넓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반대편. 하나, 둘, 셋. 여기 버티네. 거꾸로 반전이 오죠. 자, 근데 황보가 해봐. 꽉 누르고 돌려. 더 지면 누르고 반대편 발 누르고 꽉 쭉쭉쭉 하고. 자, 천천히 더 쭉쭉쭉 하고 돌려. 오케이. 자, 다시 앞으로 나란히 묵지고 셋 하면 누르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잘 버티고 반대편 하나, 둘, 셋. 잘 버티고 잘 버텨지지? 스쿼트도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잘 버텨지고 반대편 하나, 둘, 셋. 잘 버텨지고. 오. 코 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스쿼트 하기 전에 저거 하고 해도 되나요? 오 그렇구나. 어깨 운동하기 전에도 해도 되고. 사실 여러분 오늘 보신 모든 운동과 이런 테스트들은 저희가 우수 힘들어. 에듀케이션에서 운동 전문가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코어 얘긴데요. 코어 딱 잡힌 느낌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엉덩이에 힘을 줘서 볼에 주먹이 들어가면 된다는 건가? 아니면 볼에 주먹이 이렇게 안 들어갈 정도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갈 정도로. 그건 코어에 힘이 잡힌다는 개념은 아닌데 3D 운동을 하기 위한 기본 전투 자세. 아 기본 자세. 지면을 잘 미는 자세. 중력의 저항을 잘하는 자세.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천골에 힘이 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전형적인 정상적인 포지션이에요. 근데 힐을 신고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천골이 각도가 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 엉덩이를 조이려고 해도 쓱 미끄러지거든. 반대로 허리가 이렇게 말린 사람들은 엉덩이 힘을 주려고 해도 안 들어가지 힘이.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스쿼트 시 하프까지는 괜찮은데 플로어 앉으면 엉덩이가 말리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동이 안 나오는 거지. 말리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물리적인 가동성 문제이거나 물리적인 가동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몸을 못 접는다. 몸을 못 접는다는 거는 코어를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코어를 못 쓰면 몸을 못 접어요. 그러니까 중력에 적응해서 내 몸을 접는 건데 그걸 접을 때 안정감을 갖는 애가 불안전하니까 몸을 못 접는 거거든. 혹시 안 되던 분이 아까 전에 금방 가르쳐 주신 코어 운동을 좀 한번 해보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괜찮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잘 생각해봐. 잘. 내가 그냥 보여줄게. 자, 스쿼트를 앉는데 스쿼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 몸을 접는다는 얘기는 발목 관절도 접고 무릎 관절도 접고 고관절도 접어서 이렇게 쭉 앉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앉아진다는 얘기인데 내가 관절들이 잘 안 접혀. 안 접히는 이유는 물리적인 문제이거나 코어가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코어가 불안정하니까 몸을 원래 접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 원래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붙으니까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몸이 코어가 불안정하니까 몸을 제대로 못 접는 거야. 잘 접어서 붙이지를 못하니까 몸을 말아서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많은 게 좀 더 중심에 가깝게 다가가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스쿼트를 했을 때 고관절에서 약간 끝에 살짝 골반이 약간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완전 픽스돼서 무조건 완벽하게 딱 픽스된 각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움직임은 있어요. 약간 여기서 살짝 늘어나는 감은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범주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네. 딱 특정 각도 딱 한 점으로 보면 문제예요. 척추의 흔히 신이라고 불리는 스튜어트 맥길도 각도라는 부분은 일정 범위라고 보는 거라서 골반의 안정적인 각도는 9도에서 13도라는 범위 정도로 갖고 있고 거기서 살짝 벗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코어를 안정적으로 잡고 하는 사람은 살짝 움직여도 문제는 없는데 코어를 못 잡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면 허리 부상이지. 역도 선수들과의 일반적인 차이는 역도 선수들은 그렇게 말리는 듯 보여도 코어를 잘 붙잡고 있는 거고 역도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뭐 아닌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 이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뜬 상태의 균형 감각과 눈 감았을 때 균형 감각은 왜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절의 감각을 느끼는 고유수용 감각엔 비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각 정보에 하나의 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절의 위치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직접적인 관절과의 감각도 있지.
근데 시각을 지워버리면 순전하게 관절 감각이 해야 되는데 인간은 시각에 몰빵한 존재라서 그러니까 원래 관절의 고유수용 감각과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은 시각을 없애버리면 관절 고유수용 감각이 떨어져요. 원래는 10이 정상인데 시각에 몰빵해 있는 사람은 고유수용 감각하고 소통이 한 2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눈을 감아버리면 10이 갑자기 2가 되는 거야. 잘 될 리가 있나? 이게 댓글에 정보가 하나 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제가 운동할 때 항상 가르치는 개념이 뭐냐면 운동할 때 관절과 피부에 되게 집중하라고 그러거든요. 근육 느낌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육 느낌에 집중하면 아까 전처럼 예를 들어 광배근 운동을 하는데 광배근 제대로 못 해놓고 구겨놓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오는 하부 느낌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실제적으로 광배근이 어떤 힘을 쓸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척추 자세를 제대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광배근의 기능 검사를 해서 광배근이 힘이 쓰는 연습 이거를 느껴본다면 그럼 광배근이 힘 들어갈 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른 피부 느낌과 고유수용 감각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댓글에요. 지나가던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균형은 원래 시각, 고유감각, 전정기관의 정보를 통해 손해에서 잡아줍니다. 라고 그렇죠.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고유수용 감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봐야 되는데 시각을 지워버리면 정보가 살아 줄어드니까 당연히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유수용 감각을 특화시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라인드이신 분들은 시각 영역이 그만큼 위축돼 안 쓰니까 대신 다른 영역들이 그만큼 더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고유수용 감각이 발달할 수도 있고 청각이 발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육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운동하면 자극이 잘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뭐 하나의 그런 건데 저는 시각의 정보를 오히려 지워라. 보고 있지만 지워라. 예를 들면 누워서 가슴 운동한다고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서 가슴을 봐. 가슴 운동을 해. 그러면 뭔가 가슴이 움직이네 좋네 이러잖아요. 근데 잘 볼게요. 자, MMT 팔 쫙 펴고 이게 가슴 MMT거든요. 왜냐 가슴은 팔을 이렇게 모으면서 팔을 이렇게 안으로 내전시켜줘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실제 운동할 때 덤벨이 이렇게 가진 않지만 이렇게 오지만 이렇게 시켜주는 게 가슴이 다 수축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MMT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이게 가슴 근육의 힘이에요. 네. 자 들어서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 고개를 들고 하는 사람이 뭐 가슴에 힘이 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일단 코어를 놓고 말초로 힘을 쓰니까 가슴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서 하지만 어깨 부상을 당하기 되게 좋고요. 두 번째 견갑을 꽉 모아봐. 있는 힘껏 꽉 모으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들어봐. 이 팔 하나 둘 셋. 이것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세 뭐냐면 견갑을 그냥 부드럽게 모아봐. 부드럽게 그냥 수평으로 만든다는 느낌. 복강에 공기 채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진짜 준비 자세가 진짜 중요하네요. 어떻게 시작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팅을 바로 잡아라. 트레이너들이 가장 잘해야 될 거는 내가 회원을 운동시킬 때 어떤 세팅을 만들 거냐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답답하시군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KD댕댕님이 웅첸 하트해 꼭 읽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출산 육아로 운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유연성도 없고 관절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헬스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초보자가 헬스장 가서 기구 운동을 좀 해본다면 추천하는 기구나 운동 있을까요? 지금 유연성도 떨어지고 관절 안정성도 떨어지고 네네. 기구를 쓰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본인도 느끼고 계시잖아. 관절 안정성도 떨어지고 네네. 그러면 그 관절들이 링크를 걸고 몸에서 하나의 연결선이 잘 힘을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기구를 한다는 얘기는 안전성을 내가 안 만들고 그냥 기구의 안전성에 기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기구 말고 맨몸 운동이 훨씬 낫겠네요. 그 맨몸을 움직이고 맨몸 안정성을 만드는 운동들을 하는 게 맞아요. 손목이랑 엘보가 안 좋은데 치료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손목이랑 엘보가 안 좋으면 보통은 여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을 못 쓰면 여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척추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못 버티죠? 하나 둘 셋. 이거 괜찮네? 이거 못 버티지? 그렇죠? 지금 이 손 못 버틴단 말이에요. 이 손? 그러면 이 손을 못 쓰는 이쪽 어깨를 못 쓰는 개념을 조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어떻게 바꿔볼까? 만약에 황보에 척추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돈다면 자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절대 못 버팁니다. 근데 만약에 회전을 이렇게 건다.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잘 버티죠. 왜 그러냐면 거리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척추가 회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몸의 중심에서 이 팔 힘의 지점을 버텨내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힘을 못 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땡겨오는 포지션이 되면 가까워지니까 더 버티기 쉬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황보에 지금 이렇게 돼서 얘는 힘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쪽을 볼게요.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이거 못 버틴다. 이게 골반의 포지션이나 척추의 포지션 회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자꾸 뭐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이런데 여기나 이런 데가 아프다면 그 통증은 어깨에서 나오는 거고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얘 두 개가 아프면 가슴 힘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아,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아프면 어깨가 힘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어깨가 힘을 못 쓰거나 가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척추 중심이 힘을 제대로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척추 중심을 크레인으로 따지면 크레인 그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빔이라는 게 있죠. 네. 이 빔이 이렇게 어깨로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기 무게가 매달려 있는 거고 자동차 그렇게 몸통이 안정화가 돼야 이 프레임 축 날아가는 데가 안정화가 돼서 무게를 들고 움직이고 이럴 때 당겨오고 이럴 텐데 그렇죠. 얘가 안정화가 안 돼서 얘가 띄우뚱을 이러면 너무 무서워. 그죠. 실제 당연히. 크레인이라 생각하니까 큰 사고가 나겠는데요. 여기 댓글에 진짜 신기하다. 약간 돌팔이 무한도전 한의사 생각난다고. 우수 전문가 과정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우수님 인스타그램에서도 가능하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우수 에듀케이션으로 문의를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웅채님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뭘 별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사실 엄청 컨디션이 지금 딸리는 상태라 배 고파도 돼. 이제 마무리를. 어머니가 평소 요양원에서 음식 만들어 주시느라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어서 어깨가 많이 뭉치시고 매일 마사지 해달라시는데 좋은 운동. 마사지를 하면 더 아픕니다. 음식을 만들고 약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약간 기대서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하게 돼요. 그렇죠. 마사지 살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보는 느낌이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여기 있는 근육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등 쪽에 있는 승모라고 할게요. 승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댓글 잘 늘어나 있습니다. 신장성 수축 늘어나고 있어서 쉬고 있나요? 아까 답이 나왔잖아. 신장성 수축. 늘어나고 있어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지. 개고생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이 이렇게 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와 있으면 네네. 10의 힘 갖다 버틸 거를 이렇게 가 있으면 몇십의 힘 갖다가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기 그렇죠? 얘는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얘 운동시켜주면 큰일 나거든요. 막 어깨 피겠다고. 그렇게 이러고 운동시키면 막 큰일 승모 난다고요. 운동시키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여기서 힘을 전혀 안 써서 그러면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마사지 할 게 아니라 그럼 코 운동을 시켜주면 아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코 운동. 어머님과 두 분에서 이제 코 운동을 하시는 게 약간 약팔이 양수처럼 설명을 하자면 자 어머니 이쪽으로 돌리시고 다리 꽉 누르고 반대로 돌리고 자 또 돌려보시고 자 반대로 또 돌려보시고 자 반대로 또 돌려보시고 이제 펴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역할이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 저거 운동을 많이 시켜드려라. 코어 운동을. 그리고 이미 지난 웅첸과의 운동 라이브에서 네네. 해놨어요. 그 코어 운동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해놨으니까 그거는 멤버십 들어서 보면 돼요. 장사 잘한다. 뭔 얘기 하나 했어? 우수도 장사 못하는데 우수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지 굉장히 장사를 잘하네 오늘. 그게 풀려야 되네. 그러게요. 풀려야 되네. 그러겠네요. 우수님이 이런 적 거의 없거든요. 나 깜짝 놀랐네. 우수님 너무 피곤하면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한다. 지금 도네이션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가입해야 되겠다. 당장. 다들 난리 나셨어요. 지금. 자 출발. 슈퍼맨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입하러 갑니다. 짱치맨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여기 뜨거든요. 바로 호명해드려야지 바로. 네, 테슬라. 와우, 닉네임까지 멋져. 전기차. 바로 전기차. 네, 여러분들 공감되시고요. 나는 레드 테이스트님 또 지금 이제 가입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나을 수도 하루아끼랑 시몬스터 삼치 항상 먹고 계시다. 감사합니다. 2,000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운동하느라 못 봤는데 다시 보기 봐야겠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역시.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